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농장의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자체가 이제 과습이나 이런 데 뭐 취약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농장의 물을 어떻게 흘려보낼 건지, 농장에 잠기지 않게 할 건지에 대한 작업들이 필요할 거고, 관수시설은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반드시 전에 준비해야 되는 시설이긴 하거든요. 관수를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를 박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파이프 자체가 당장 필요한 시설은 아닐 수 있거든요. 와이어나 방조망 시설은 차후에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몸이 편하면서 비용도 줄이고 쉽게 하는 방법은 뭐야 라고 하면, 남부총판 초기 토양 형태와 배치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면 아까 배치도와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여 년가량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설계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농장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농장의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농장의 물을 어떻게 흘려보낼 건지, 농장에 잠기지 않게 할 건지에 대한 작업들이 필요할 거고, 농장 정지 작업을 할 때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상단 부분이 좌우보다 높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물이 고이지 않고 좌우로 흐르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내리면 시간당 40mm는 기본인 것 같고, 많이 내리면 80mm도 이렇게 내리거든요. 물론 이제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되면 배수 작업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폭우처럼 쏟아지는 비를 어떻게 잘 해결할 건지에 대한 기본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프를 박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장비를 이용해서 박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조금 몸이 편하면서 비용도 줄이고 쉽게 하는 방법은 뭐야 라고 하면, 자재를 미리 준비하고 정지 작업할 때 그냥 파이프 박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어요. 장비로 박기 때문에 칼같이 반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모양이 나쁘지 않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상당히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아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파이프 자체가 당장 필요한 시설은 아닐 수 있거든요. 와이어나 방조망 시설은 차후에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2월달 뭐 농장을 만들었어 라고 하면 그 해는 방조막이 필요 없으니까 1년 이후에 이제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 필요한 시설이긴 하거든요. 나무도 있고 제초매트도 깔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장비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수동으로 박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글기나 뭐 이런 항타기를 가지고 박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프 박기 작업이 다 끝나시면 방조망 캡, 방조망을 설치하는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 필요해 라고 하면 열매 따기 전 설치를 하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차후에 하셔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10년 전에 농장을 처음 조성할 때 배치도 작업을 하고 조성한 농장이고요. 바닥 작업을 할 때 장비로 저희가 박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페인트 마킹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박을 만큼의 치수를 재고 거기에다 이 락카칠을 한 다음에 장비로 그만큼 박아 넣은 겁니다. 장비를 이용하시더라도 잘 하시면 생각보다 반듯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서 계시는 곳이 통로인 거죠? 10년 전에는 이 통로는 없었던 시설이긴 합니다. 운영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통로 공간이 없으면 농장 관리가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통로를 만든 거고, 농장의 작업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모든 설계에 이 통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을 구성할 때 해야 되는 시설 중에 하나는 관수시설. 관수시설은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반드시 전에 준비해야 되는 시설이긴 하거든요. 관수를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원수통에 모터를 놓고 또 관비통 모터를 또 따로 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불필요하게 모터를 두 개를 쓰신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쉽고 간단하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들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을 보시면 물의 흐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지 같은 경우에는 보름에 한 번 정도 시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평상시에는 물만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양액이나 이제 비료를 사용을 할 때는 이 통에 물을 충전을 해야 됩니다. 농장으로 가는 물을 막고 펌프를 이용을 해서 관비통으로 물을 보냅니다. 채운 것들에 비료를 타고 혼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맨날 혼합은 저어서 이렇게 하셨죠. 이것도 노동력이고 실제로 젓는다고 하는 것들도 쉽고 빠르게 혼합이 되지 않거든요. 모터를 이용을 해서 관비통의 출수구에 있는 물을
모터로 빨아들인 다음에 다시 입수를 시키는 형태로 물을 계속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쉽고 빠르게 안에 있는 내용물을 혼합을 할 수 있고, 이 혼합된 내용들을 농장으로 내보내게 되면 비료를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메인 배관이 지나가고 위쪽으로 이렇게 파이프를 올려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방법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 한 줄 띄워서 저희가 잡는 거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차후에 운영에 있어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점척 관수거든요. 점척 관수를 사용하면서 애로점이 뭐야 라고 말씀을 들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긴 합니다. 시간당 8리터 물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 정도의 물을 충분히 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1시간 동안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 주면서 이렇게 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조차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프레이 스틱이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하면 단기간에 물이 많이 나오니까 한 2분만 줘도 10리터씩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에 물을 그렇게 쏟아 부으면 피트모스에 충분히 흡수되지 않고 용탈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점적 관수를 사용하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도면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관수는 뒤쪽 라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동선에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만들었고, 모든 관수 라인도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전혀 발에 걸리지 않도록 작업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을 할 때 농장을 구성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장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전혀 갖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니까 그런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농장 운영과 지속적인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깨비농장 남부초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